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집을 사실 때 영끌하신 분에 대한 기사 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샀을 때 요새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아마 정규 강의 11기 이제 제 강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접수 기간이니까 아래 링크에서 여전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평생 집 못 살까봐 빚내 샀는데 소득 12% 오를 때 이자 52% 뛰어. 소득 12% 오를 때 이자 52% 뛰어. 일단 소득은 개인별로 다르니까 의미가 없고요. 이자는 올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초반에 대출을 받을 때 2%였다면 지금은 4%대 찾기도 벅찹니다. 물론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은 3%대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거의 다 4%대고 좀 힘든 거는 5%대. P2P까지 가면은 이제 각종 비용 다 합치면 한 12%대까지 나온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받아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 쓰면은 패가망신합니다. 감당 가능한 만큼 쓰시면 됩니다. 자, 돈 빌려 집 산 사람들 70% 이상이 변동금리. 맞죠? 코픽스 변동 거의 하시잖아요. 은행 대출만 4억 원 넘는데 월 원리금에 이자 40만 원 급증. 월급 받자마자 절반 사라져. 원리금입니다, 여러분.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이자 플러스 원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둔화. 최근 8개월 기준 2.49% 올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끌에서 집 샀더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 잘못 산 것 같다. 옛날에 일명 하우스푸어란 단어가 생각나기 시작을 한다. 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조금만 봐주세요. 이 부분 읽을 겁니다. 작년 상반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4억 9천만 원을 빌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산 직장인 B씨는 요즘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 1년 사이 금리가 1%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 207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40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 아파트 값은 샀을 때와 비슷하다. B씨는 집값이 더 오를 거라 기대해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혹시나 막차를 탄 것 아닌가 불안하다며 금리는 계속 오른다는데 행여나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버텨낼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자, 일단 이거 분명히 하고 가죠.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산 거라고요. 전 이거는 무조건 잘못 산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버텨낼 자신이 없다? 이거는 대출을 쓴 게 아니라 객기를 쓴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계산하고 하라고. 그리고 내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이런 거예요. 저는 좀 한 단계 더 나갔던 사람인데, 저도 한 두 번 정도 무너질 뻔한 경험은 있습니다. 저도 주변의 도움으로 좀 살아난 건데, 내가 이게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망한다. 근데 전 그걸 왜 했냐면은, 100% 성공할 거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잘 될 걸 기대하고 했지만 저는 그만큼 그 당시에 생활이 좀 이렇게 불행하고 간절했어요. 말 그대로 제가 했던 게 영끌이에요. 요새 분들이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죄송한데 영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영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영원이에요, 여러분. 아니, 영끌했다면서요. 영끌해서 잘못됐는데 왜 사람이 안 끝납니까? 저는 그 당시에 잘못됐으면 끝입니다. 정말 끝.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끌한 다음에 잘못되면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자, 보면은 어쨌건 지금 여기 쭉 보시면 마포구의 아파트를 샀는데 14억쯤에 사셨고 원리금 균등이에요. 여기 원금이 들어있습니다. 이자랑 원리금 뭐 제가 뭐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원금을 갚으면서 한 달에 245만 원씩 내고 있고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 버텨낼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려가면 버틸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또는 내려가면 버틸 수가 없다. 내려가면 견딜 수가 없는데도 하고 싶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그만한 상황인지. 먹고 살만한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쭉 찾아보면은 이 마포에 14억짜리 아파트가 많은데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마레포는 이제 너무 비싸고 요거 보시면 지금 24평대가 거의 한 14억 합니다. 24평대가 한번 보시죠. 여기 마포에 있는 레미안 공덕 5차인데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좀 연식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입지가 나쁘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호가는 한 15억 정도 하는데 14억 9천짜리도 있고요. 요게 한 14억 정도 합니다, 여러분. 14억. 여기 가시면 금매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쨌건 14억짜리인데 그럼 궁금한 게 뭐예요? 이거죠, 저는. 월세 얼마냐? 월세가 5천에 220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거 저층이에요, 여러분. 그 와중에 2층짜리. 저층인데 높은 층은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을 내리면 월세는 거의 250이 넘어갑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월세가 거의 250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마포에 있는 대략 14억 정도 하는 아파트예요. 보시면은 뭐 실거래가가 지금 뭐 쫙쫙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많지도 않습니다. 여기 쭉 올라가다가 여기 보이시죠? 맨 마지막에 14억이 찍혔습니다. 가격이 좀 꺾였어요, 여러분. 가다가 지금 보면은 15억까지 갔다, 15억까지 갔다 14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어떤 분들 생각으로는 1억이 꺾인 겁니다. 참고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 이렇게 1억 꺾여도 농담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걸 막 바로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 그렇게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간에 여기 포인트는 이겁니다. 집을 샀을 때를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 집을 샀을 때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마포구에 있는 14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니까 한 달에 240만 원이 날라가서 지금 생활이 어렵다. 그 월세로 살았으면요. 전세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전세 대출도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세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월세도 거의 250에 육박하거든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이분은 어쨌건 세금도 내야 돼요. 월세입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건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원금은 빼죠. 원금은 세금으로 낸다고 쳐요. 1주택자면은 종부세는 안 나오시겠죠. 그러면 따져보면 지금 월세랑 집을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는 올라간 쪽에 베팅하고 싶어요. 올라갈 것 같으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월세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저도 이것도 올라간다에 베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어차피 월세로 사나? 이렇게 사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생활비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샀기 때문에 생활비가 쪼달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주거비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그럼 집값 떨어지면 망하는 거고 월세 입자는 멀쩡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맞아요. 대신에 월세 입자는 월세 내고 나서 그냥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월세로 살아요. 갱신구까지 썼어요. 그럼 4년 지나면 월세값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세값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죠. 집값 더 오르면 어떡하실래요? 못 삽니다. 못 사요,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자, 내가 지금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월세로 사는 것만큼이나 이자가 많이 나가요. 힘들어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버티면 돼요. 서울 아파트 40년 역사상 10년 이상 버텨서 망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없다고요. 물론 아파트 단지별로 다르겠지만 한국의 서울의 40년 아파트 시세를 그려보면은 장기간 버틴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가 안 될 거예요. 이상한 아파트 산 사람 빼고는. 저기 막 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대형 평수 비싼 그 분양가에 사신 분들은 이제 회복을 했는데 아니라고요. 이게 제가 억지가 아니라 통계가 그래요, 여러분. 통계가. 그러면 월세로 살면서 한 달에 250씩 까먹다가 집값 올라가면 끝인데 이거는 250씩 까지긴 하지만 점점점 내 집이 돼가고 있고 내려가면 그냥 살면서 버티면 되는데 어느 쪽이 나아요? 심지어 지금 이건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제 조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전세나 월세로 살지 말고 집을 사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집을 사면 무조건 대박이 나는 뜻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월세로 버티면 나중에 앞으로 집을 사기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이분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딴 태도로 과연 이 사람이 14억짜리 집을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 샀을 것 같은데. 집 사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남이 집 산 거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건 쉬운데 정작 본인이 집 한 채 사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후달리는데요. 저는 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 어쨌건 뭐 신문기사는 신문기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전세인지 월세인지 매매인지 은행이자 올라가서 내가 한 달에 내는 돈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월세로 살았을 때 앞으로 시나리오, 전세로 살았을 때의 앞으로 시나리오, 매매로 살았을 때의 앞으로 시나리오인데 마포는 그냥 버티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뭐 이거거든요. 이게 공덕 매매한 오차 그래프인데 호갱노는은 2011년도부터 있네요. 2011년도부터 여러분 2011년도에 만약에 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지금 5억 4천이었죠? 5억 4천이에요. 4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어요. 여러분 2012년도부터 4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물론 좀 많이 올라갔죠. 5억짜리가 거의 15억 가까이 됐으니까 3배가 올랐는데 어쨌건 장기간 보유했을 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거로 돌아가면 뭐 2004년도라던가 카드 대란 났었죠 아마 그때. 그리고 뭐 이제 98년도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그 뭐 일기 신도시 입주하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그때도 보면은 좀 힘들었던 기간은 있지만 결국 오랫동안 버티신 분들은 결국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뭔가 선택을 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야 지금 영끌에서 대출 받으면 망한다가 아니라 비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은 필수제라면서요. 그럼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봐든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비교한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맞을지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럴 거면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